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죠? 예, 강의만 계속 지켜보면서 내용이 좀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1주차에서 진행됐던 내용 중에서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보충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잘 보시면서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 보기 바라요. 자, 물이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이게 지금 준비해온 그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개념만 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얼음이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비커 속에 물을 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같은 물인데 물의 변화가 하나는 물리 변화로 하나는 화학 변화로 일어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물리 변화. 이 물리 변화는 지금 이렇게 이 얼음이죠. 얼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요. 물은 액체가 됐죠. 네. 그럼 얼음과 물은 사실은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이라는 것은 같은 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얼음을 이루는 물 분자, 그 다음에 물을 이루는 물 분자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 어려운 표현.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자,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좀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어때요? 좀 더 불규칙하죠. 이렇게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다. 이것이 바로 배열이 달라졌다. 배열이 규칙적인 배열에서 불규칙적인 배열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비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비커 속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커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비커 속에 물이 들어 있었는데 변화가 끝나고 나면은 물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수록 새로 생긴 물질인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의 양은 늘어나게 되겠죠.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기죠. 물은 H2O라고 표현한다면 수소기체는 H2O, 산소기체는 O2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변화를 표현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제 모형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물 분자를 자석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 물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비커 속이다. 가정해 봅시다. 자, 비커 속에 물 분자가 들어 있어요. 자, 화면을 좀 옮겨 볼까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비커 속에 물 분자가 있죠. 그럼 현재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액체죠, 액체. 액체인 물 분자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안에 있는 물 분자는 어때요? 크기가 엄청 작죠. 엄청 작은 물 분자가 왜 물 밖으로 안 나가고 물속에 작은 알갱이들이 물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물 분자가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나가도록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하게 될까요? 그것은 에너지 때문에 변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가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빛거를 가열하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에너지가 들어가면 분자 간의 인력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 분자는 당기는 힘을 끌어내고 물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 분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 분자고 이것도 물 분자고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화라고 말하죠. 액체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는 거죠. 같은 변화죠. 이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얼음이 녹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변화인데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물 분자로 물 분자가 물 분자로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액체 비커 안에서만 움직이던 물 분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분자 배열이 달라졌다. 분자 배열이 여기에 불규칙적인 배열이었다면 이것은 매우 불규칙한 배열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요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학 변화는 자, 이것은 물리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자, 화학 변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화학 변화에서는 물리 변화가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에 대한 변화라면 화학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분자 자체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분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원자 상태로 떨어져 나오는 중간 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단계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물이 아니죠. 물의 성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원자들이 다시 즉시 재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재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어떻게 있었냐면 HOH의 물 분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화학 변화를 거치고 났더니 이렇게 산소 분자하고 수소 분자로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던 산소 원자는 결합을 누구하고 하고 있냐면 수소 원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 결합을 하고 있는데 화학 변화가 끝나고 나면은 산소 원자는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산소 원자하고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이루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 옆에는 항상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수소 원자 옆에는 또 다른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이루는 형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물 분자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또 다른 물 분자로 존재하는 건 물리 변화. 물 분자로 시작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로 바뀌면 화학 변화. 자,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분자 자체는 안 변하고 성질은 안 바뀌고 배열만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분자 자체가 깨져가지고 성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물질로 재결합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 이것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마쳤는데 혹시 아직도 좀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